입장에서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전문가라고 하셔도 사고가 나지 않기 위해서 유의할 점이 있다면 화물차 기사분들이요? 네네네. 어디서요? 고속도로. 그러니까 고속도로. 사고가 네. 화물차 기사분들의 제일 문제점은 졸음운전이에요. 화물차 운전자분들 오랫동안 운전하잖아요. 막 보통 4시간 또는 6시간 이렇게 운전해서 중간중간에 졸음 쉼터도 있고 휴게소도 있고 그런데 우리 공부할 때 막 졸 때도 있잖아요. 운전할 때도 순간적으로 졸 때가 있어요. 순간적으로 졸다가 사고 납니다. 그래서 졸음운전이 제일 크죠. 화물차 큰 25톤 이런 큰 트럭이 순간적으로 시속 한 90km 달리다가 졸음운전 5초 하면은 1초에 25m를 가거든요. 그럼 5초면 125m예요. 그럼 저 멀리 그냥 들이받아 그냥 밀고 가면은 대형 사망사고로 이어지죠. 졸음운전이 제일 문제예요. 그게 충분히 휴식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졸음운전을 제일 우선으로 꼽아주시는데 혹시 졸음운전 외에 운전하면서 좀 유의할 만한 게 있을까요? 방향지시 등이 있죠. 화물차는 고속도로에서 아무리 빨리 달려도 시속 90km 이상 못해요. 물론 불법적으로 그 속도 제한 장치를 푸는 경우도 있지만 3.5톤을 초과하는 트럭은 최고 속도가 90km예요. 시속. 그럼 시속 90km로 가고 또 짐까지 실려 있으면 더 느려요. 그러니까 70, 80으로 갈 때도 있거든요. 승용차는 뒤에서 100km 도로에서 120, 130 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보다 앞에 트럭이 좀 느리게 간다고 그걸 추월하려고 쑥 들어와요? 근데 들어오는 순간 뒤에서 빨리 가는 차가 팍 하면은 화물차에 끼어서 그대로 사망하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차로 변경할 때 반드시 방향지시 등 깜빡이 켜고 그리고 고속도로에서는 100m 전에 깜빡이 켜라고 돼 있어요. 근데 꼭 100m를 지켜야 되는 건 아닌데요. 도로 여건, 다른 차들의 거리 이런 걸 다 감안해서 깜빡이 미리 켜고 그리고 내가 들어가고자 하는 쪽에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그것도 한 번 봐서는 안 돼요. 한 번 봐서는 모르고 한 번 보고 더 보고 그럼 그 사이에 잠깐 탁 하는 사이에 한 1초 동안에 가까워진 거리가 있잖아요. 저 차 빠르다. 그럼 들어가면 안 돼요. 근데 그 뒤를 안 보고 깜빡이 안 켜고 들어가는 차도 있고요. 깜빡이 킨가 동시에 들어가는 차도 있고요. 깜빡이 켜고 상당 거리를 가면서 그래도 한 3초 정도는 3초 이상 가야죠. 고속도로 3초 그러면 한 75m, 80m 되잖아요. 그 정도 가면서 옆을 보고 앞차랑 안전거리 지킨 상태에서 옆을 보고 그러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쑥 들어가면 그럼 대형 사고가 이어지죠. 간혹 운전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화물차가 걱정을 하면 되지 않았겠는지. 화물차 잘 못 써요. 예, 승용차는 바로 쓸 수 있지만 화물차는 무거워서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산에서 눈덩이가 눈사태 나요. 눈덩이 조그만 거는 빨리 못 굴러요. 근데 큰 거는 푹 부르잖아요. 더 멀리 굴러요, 큰 게. 그랑 똑같습니다. 저희 집에 강아지 4마리 있는데요. 조그만 거 2마리하고 이만한 거 이만한 거 있어요. 같이 뛰다가 서 그러면은 자기들은 딱 서요. 근데 큰 게 섰는데 쭉 미끄러져요. 큰 트럭도 똑같아요. 그래서 승용차는 시속 100km로 가다가 시속 100km에서 위험을 느끼고 멈추는데 약 70m 정도만 쓸 수 있어요. 급히 멈추면. 근데 대형 트럭은 100m에 못 써요. 100m가 훨씬 더 미끄러져요. 그리고 승용차는 시속 100km로 갈 때 한 6초 만에 멈춘다고 그래요. 근데 대형 트럭이 6초 만에 못 멈춰요. 쫙 미끄러지고요. 그리고 대형 트럭이 브레이크 잘못 잡으면 옛날에 찌 미끄러져갖고 잘못하면은 이쪽에 짐이 많이 실려있으면 몰 쏠리면서 중앙부리도 타고 넘어가기도 하고 막 요동치기도 하고 그런 걸 방지하는 ABS 그 시스템에서 요즘은 정지거리가 오히려 더 길어졌어요. 그리고 스키드마크도 잘 안 생기고요.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멈추다가 더 큰 사고를 막아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대형체 ABS 브레이크 시스템이 있는데요. 더 못 멈춥니다. 더. 그래서 대형차 앞으로 쑥 들어가면은 그리고 들어가서 브레이크 잡는 차가 있어요. 공간에는 마음대 원래 쑥 들어가 브레이크 딱 잡으면 뒤에 차는 그냥 그때 브레이크 잡더라도 앞차는 앞을 보고 브레이크 잡지만 뒤차는 어떤 차가 들어오는 걸 보고 저 뭐야 하는데 브레이크 잡으면 뒤차는 못 멈춰요. 그래서 대형차 앞으로 들어가서 브레이크 잡는 거 그것은 이거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또 하나 대형차는 높이 있어요. 운전석이 한 2.5m 됩니다. 승용차는 앉으면은 옆에 걸어가는 사람이 오히려 더 위에 있잖아요. 승용차 높이가 한 1.5m, 6m 밖에 안 되는데 거기서 이렇게 되면은 사람 높이가 한 1몇 m 밖에 안 돼요. 그래서 옆에 중앙불대랑 사람들이 비슷하거든요. 근데 트럭은 2.5m의 좌석이 있으니까 나보다 한 1몇 m 위에 있어요.
그래서 위에 있는 높이 나는 새는 멀리 봐요. 근데 바로 밑에 못 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대형차 운전자는 저 멀리까지는 보지만 바로 여기는 안 보여요. 근데 여기로 쑥 들어오는 차들 완전 사각지대죠. 섰다가 출발할 때는 그래도 주변을 착착착착 살피고 되겠지만 진행하고 있을 때 옆으로 승용차가 쑥 들어오면서 자기 생각만 하는 거예요. 승용차 길이 옆으로 들어오면 깜빡이 들어가면 보이겠지, 양보해주겠지. 대형차는 전혀 안 보입니다. 갈 때는 앞을 보거든요. 그래서 대형차 옆으로 끼어드는 건 매우 위험합니다. 제가 실제로 운전을 안 하다 보니까 그런 운전자들이 보배드림 같은 곳에 가보니까 화물차 운전기사분들 욕하는 그런 글이 엄청 많더라고요. 사람마다 다 성격이 있죠. 승용차 운전하면서 나쁜 사람이 있고요. 화물차 운전하는데 완전히 새님처럼 조심스럽게 운전하는 분도 있고요. 근데 화물차 운전자분들이 어떤 사람들은 화물차 운전자가 일부러 막 밀어붙인다 생각 그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차량 특성상 제어가 안 됩니다. 화물차를 운전해보면은 저도 화물차는 몰라요. 하지만 제가 간접 경험으로 화물차 운전자분들의 소송도 진행해보고 또 상담도 해보고 그리고 많은 사례를 보면은 화물차 운전자는 나는 최선을 다했지만 남들이 볼 땐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약간 좀 그 운전 입장의 차이. 그럼요. 예. 아까도 좀 전에 말해주셨지만 끼어들기 절대 하면 안 된다 이런 거 말씀해주셨지만 일반 승용차 운전자 입장에서 화물차랑 같이 이렇게 나란히 달릴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화물차랑 나란히 달리는 것보다는 화물차 사이에 끼는 건 무진장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 지정차로라는 게 큰 차는 오른쪽으로 가도록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승용차는 다 다닐 수는 있어요. 하지만 큰 차 사이로 들어가는 건 매우 위험해요. 내 앞에도 화물차가 가고 그 뒤에도 내 뒤에도 화물차를 가고 그러다가 자칫 잘못하면은 앞에 차 브레이크 잡을 때요 나도 멈춘 뒤차가 브레이크 좀 늦게 맞아보면 내가 거기서 완전히 샌드위치가 돼요. 경우에 따라서는 뒤차가 잠깐만 딴 생각하거나 졸음운전하면 앞차를 완전히 깔아뭉개고 갑니다. 그러면 성냥갑을 발로 팍 가지고 착 찌그러 승용차 그렇게 돼요. 저는 그런 영상을 봤어요. 그래서 큰 차 뒤에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큰 차 뒤에 따라가면은 우선 큰 차에서 조그만 모래 같은 거 도면한테 툭 떨어지면 내 차에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화물차에 특히 폐기물 싣고 가는 차요. 그런 차에서 잘못하면 거기서 덮개가 좀 허술하면은 뭔가 뒤로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럼 바로 뒤에 따라가다 나도 뚝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화물차 가까이 따라가는 거 위험하고요. 또 화물차 사이에 끼는 것도 위험하고요. 그리고 화물차 옆도 위험해요. 좀 떨어져서 가는 게 좋습니다. 제가 운전을 잘 몰라서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그래도 그 뒤에 가게 되거나 옆에 가게 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가능하면 가지 마세요. 가능하면. 그냥 아예 피하는 게 피하는 게 좋습니다. 예. 화물차랑 승용차랑 급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이 복싱이라든가 태권도라는데 제일 가벼운 핀급하고 헤비급하고 같이 안 붙이잖아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화물차들 다니는 도로가 따로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전거 전용도로 있듯이 대형 화물차 다닐 수 있는 소형 화물차는 괜찮아요. 근데 대형 화물차 다닐 수 있는 길은 전용도로 따로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럴 여건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큰 차들은 제일 바깥 차로로 가라고 그러는데 근데 막상 가다 보면 엉키는 경우 있어요. 제일 바깥 차로는 대형 차를 위해서 비켜주고 대형 차는 추월할 때는 바로 옆 차로로 갈 수 있어요. 1, 2, 3, 4차로 중에서 4차로 가다가 3차로 갈 수는 있어요. 네, 그런데 가능하면 서로의 영역을 지켜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화물차 사고가 특히 나는 시간대 같은 게 있다고 들었는데 낮 시간대나 좀 졸음이 많이 올 때 좀 많이 난다고 들었거든요. 새벽 2시부터 4시 때쯤이나. 새벽에는 차들이 없으니까 차들이 쌩쌩 달리죠. 그러다 잠깐 깜빡하다가 갓길에 차를 세우고 좀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그냥 뒤에서 그냥 밀어붙이면은 그러면 전부 다 사망이죠. 지난번에 고속도로에서 음주 단속하기 위해서 경찰이 음주 단속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고속도로 순찰차가 좀 도와주고 있었어요. 근데 뒤에 오던 트럭이 졸음전이었고 2명 사망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졸음운전과 그런 고속 전용차로 말고 또 화물차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게 있을까요? 충분한 휴식과 서로 간의 배려. 이거는 좀 갑자기 든 생각인데 그 자율주행차 시스템이 되면 자율주행차요? 자율주행차가 되면 사고 안 날 것 같아요? 모든 차가 자율주행차라면 사고 안 날 수 있죠. 근데 사람이 운전하는 차와 자율주행차가 같이
혼재되면은. 그러면 사람 운전차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을 수 없는 차 갑자기 툭 들어오면은 자율주행차라는 어느 일정한 거리가 있어 그 범위 내에서 서치하면서 가는 건데, 근데 여기서 갑자기 쑥 들어오면은 갑자기 중앙선치고 뻥 넘어 들어온다든가 중앙보다 더 넘어 들어오면 그 잘 가고 있는데 뒤에서 어떤 차가 가구로 빵 때리면 그거 어떻게 피하겠어요? 그래서 이 자율주행차가 모든 차가 그렇게 되면은 그런 그 시스템에서 그 사고를 예방할 수 있겠지만, 그런 날이 앞으로 과연 50년 이내에 올까요? 안 올 것 같은데요? 그리고 자율주행차가 100% 됐다. 그때는 더 큰 문제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인류 최고의 대재앙이 올 수 있죠. 그 자율주행차 회사가 뭐 하나가 아닐 거고 그 회사가 몇 개 있을 텐데, 근데 그 시스템에 해킹이 들어가면 전부 다 자율주행차를 엉망으로 만들면 그냥 전 세계 차들이 동시에 전부 다 사고를 일으키는 그런 대재앙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자율주행차는 반대를 합니다. 그럼 혹시 기억에 남는 화물차 사고나 아니면 아까 사례처럼 이게 과실이 좀 애매한 이견이 갈리는 그런 유형이 있었을까요? 하나 있어요. 그거 보여드릴게요. 오늘 어저께 올린 건데, 오늘 올린 거다. 오늘 올린 것 중에. 자, 1차로 가던 승용차가 깜빡이 켜고 들어갑니다. 들어가더니 휘청 꽝, 이런 사고입니다. 네, 이 사고. 졸음운전인가요? 아니, 졸음운전 아니에요. 졸음운전 아니고요. 저거는 트럭이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데 어떤 승용차가 그 앞으로 들어오더니 휘청휘청 하는 거예요. 그 승용차는 왜 그런지 모르죠. 저렇게 휘청휘청 하면은 트럭이 잘 가고 있었는데 어떤 승용차가 쑥 들어오더니 갑자기 브레이크 잡더니, 그래서 브레이크 잡는 거 나보다 더 빨리 들어온 차가 앞으로 쭉 갈 줄 알았죠. 근데 브레이크를 잡아요. 그래서 그 브레이크 잡고 잠깐 속도가 너무 높으니까 브레이크 잡았나 보다 싶었는데, 근데 가면서 휘청거려요. 그래서 브레이크 잡았어요. 브레이크 잡았는데 트럭은 빨리 못 씁니다. 승용차는 멈추는데 트럭이 들이받잖아요. 승용차는 조금 더 먼저 브레이크 잡았고요. 이 트럭은 승용차 브레이크 잡는 걸 보고 나서 브레이크 잡더니까 한 1점 몇 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승용차는 멈췄지만 트럭은 잘 멈추지 못하니까 멈추는 승용차를 그냥 들이받은 거죠. 저거는 되게 명백히 승용차 과실 아니에요? 그렇게 운전 잘 못하시는데도 그렇게 보이죠? 네. 근데 경찰이 이 트럭을 가해 차량을 했대요. 이상하죠, 그죠? 아니, 남의 집 앞에 평화로운 데 와서 휘청휘청 하다 그러면 뒤차로서는 그거 보고 브레이크 잡지만은 트럭은 아까 잘 못 쓴다 그랬죠? 잘 못 쓰는데, 근데 브레이크 세게 안 잡았다. 스키드 마크가 없다. 스키드 마크 원래 안 생겨요. ABS 시스템에 의해서. 나 이거 왜 내가 가해 차량이냐. 지방경찰청에 이의 신청을 했어요. 근데 지방경찰청에서 나도 네가 가해 차량이다. 너 브레이크 잘 못 잡았다. 빨리 브레이크 잡았어야지. 그래서 트럭을 가해 차량이라는 거예요. 트럭의 특성은 모르는 거죠. 트럭은 못 멈춰요. 트럭은 승용차보다 어쩌면 1.5배, 2배가 가야 멈출 수 있어요. 무겁기 때문에 더 많이 굴러간다는 거죠. 요즘에 졸음쉼터도 생기고 휴게소 졸음쉼터가 몇 대 못 들어가요. 맞아요. 저도 가보니까 포화성되더라고요. 예. 이게 뭐 그 휴게소에 그 자는 공간도 생기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돈 내야 되잖아요. 돈 안 내고 하는 게 있어요? 무료? 네네. 그래서 그렇게 거기서 안 잘 자고, 모르는 분들 거기서 안 자고요. 차에서 자요. 차에 보통 앞좌석이 있고 뒷좌석이 공간이 있어요. 거기서 자거든요. 네, 근데 차를 안전한 곳에 세워놓고 자야 되는데, 졸음쉼터가 우선 짧고요. 졸음쉼터 들어가는 공간이 짧고 나오는 공간도 짧아요. 나오다 사고 날 수 있어요. 이게 쭉 나와서 본선에 합류하려면 여기서 100km잖아요. 빠르게 달리는. 그렇지, 빨리 가는데 여기서 이제 출발해서 가려고 그러면 그래도 한 300m, 200m는 있어야 돼. 그래, 뿡 하는데, 한번 가보세요. 한 50m 되는가요? 진짜 짧더라고요. 짧잖아요. 그럼 들어가도 사고 났잖아요. 그러니까 졸음시설은 길게 만들어져야 돼요. 나 휴게텔 그거 공짜라는 걸 처음 알았네. 요즘 많이 생기는 거 같아요. 그래도 열악하죠. 네, 그래서 이번 인터뷰를 통해서 소형차 운전자분들 대형차의 특성을 좀 알아야 돼요. 대형차의 특성. 대형차는 잘 안 보인다. 그리고 빨리 못 쓴다. 느리다. 대형차는 느리잖아요. 대형차는 가는 속도도 느리고요. 모든 게 다 느려요. 앞에 차가 있는데 거기로 슉 들어가는 건 느리다. 트럭은 저기를 보고 있는데 여기는 쑥 들어오는데 안 보여요.
그럼 나중에 보더라도 늦어요. 그냥 끼어들어서 쭉 가는 게 있자는데 특히 이 분기점 역선에 빠져야 되는데 가끔은 놓치는 경우 있어요. 아 놓치다. 그럴 때 그렇게 대각선으로 나가는 경우 있어요. 대각선을 가다가 겨우 빠져나가기도 하지만은 근데 거기 가면 플라스틱이 박혀 있어갖고 그 부딪히는 거 거기 딱 멈춰요. 그러면 1차로에서 2차, 3차, 4차로까지 탁 멈추는데 뒤에서 큰 트럭이 있으면 죽어요, 죽어. 그래서 또 휴게소도 휴게소다, 기름 떨어졌다, 휴게소다. 그럴 때 오른쪽으로 갑자기 가다가 급작하는 거, 그건 죽음으로 이르는 길이에요. 뒤에서 오는 트럭이 갑자기 들어오는 차가 그럼 안 보이거든요. 앞에 뭐가 딱 서요. 그러면 50m 앞에 어떤 차가 섰다. 도저히 못 피합니다. 죽어요, 죽어. 대형차 운전하시는 분들이 성격이 난폭한 게 아니라 차가 말을 안 들어서 그래요.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저 차 일부러 밀어붙였다. 왜 일부러 그러겠어요? 내 처자식 먹여 살리고 내가 그리고 이게 내 전재산인데 대형 트럭 비싸요. 그 벤츠, BMW 비싸요. 2억 원 넘어요. 내 재산인데 이거 자차도 가입 안 돼 있는데 근데 내가 왜 일부러 사고를 내겠어요? 어쩔 수 없이 피하지 못해 사고 나는 거지. 그게 다 소형차들이 거기서 같이 끼어들고. 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